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이 상습 체납을 했다. 그리고 집이 3번이나 압류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왜, 언제 집이 압류됐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 이 아파트에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입니다. 2012년 11월에 한 번, 2013년 11월에 한 번, 2015년 1월에 또 한 번. 이 집이 압류가 됐다. 왜 압류가 됐을까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가 됐는데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 김 씨가 2006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후보자 부부의 거주 주소지인데요. 윤 후보자 부부는요, 총 66억 73만 원의 재산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이 중 2억 원여 예금만 윤 후보자 재산이고, 나머지 63억은 배우자 재산인데, 예금 49억에, 돈이 많으세요. 플러스,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12억. 지금 이게 3차례 압류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경기 양평의 임야, 창고 용지, 토지 12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 말고 이렇게 땅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 재산세 등등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3번이나 압류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청문회에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세금 상습 체납과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반칙이다 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이 상습 체납과 관련돼서 반칙과 특권은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어쩌다가 김병현 박사님, 네.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아파트 부인 명의 아파트가 3번이나 압류된 건가요?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요. 사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배우자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2006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2012년에 한 번, 13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3차례에 대해서 결국은 이 세금을 체납했고 압류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들에 대해서 그래도 꼼꼼하게 좀 챙기는 편 아니겠습니까? 압류된 거는 보니까 두 분이 네. 결혼한 이후에 3번이 맞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서 사실 2012년도에 처음 체납하고 압류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고 그랬을 수 있다 싶지만 결국 남편이 대한민국 검사, 공직자로서 있게 된다면 그 이후로 있게 되는 2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6월 달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 자동차세 내는 기간이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건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렇게 3차례나 본인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하는 해명은 조금 국민들 바라보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격이 맞지 않는 해명으로 드릴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 본인은 과연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해명 살펴보시죠. 우리가 맞벌이고 또 내가 지방근무하다 보니까 바빠서 제때 납부 못했다. 후보자도 자세한 사항을 기억 못한다. 잘 몰랐다라는 해명인데 잘 몰랐다. 글쎄요. 이때 윤석열 후보자가 집이 압류됐을 때, 허나 소장님. 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 검사,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보통 세금이 연체되거나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보면 수차례 통고하고 최후 통지하고 전화 독촉하고 여러 번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잖아요. 압박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집을 압류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몰랐다. 이 해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사실 압류까지 되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을까라고 좀 추측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지문도 엄청 보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저걸 못 챙겼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검찰총장 후보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인이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이미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치인의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가족의 이미지입니다. 아, 무슨 가족까지 나의 이미지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족도 본인의 이미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예를 들기가 애매하니까 미국의 예를 든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 대선에 나가고 싶었을 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 바람 핀 부분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부분 때문에 힐러리를 다시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나는 몰랐다, 그랬는지 몰랐다, 우리는 바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을 잘 해결해 나가실까 하는 부분도 우리 후보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모님 부분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지금 돈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업인이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적게 벌었을 때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47세 이후 아마 40대 후반이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서 본인의 돈을 번 것 갖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거 갖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사실 저희는 4천만 원도 현금 있기 어렵기 때문에 47억의 현금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것 갖고 저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자신의 위치만큼 자신들의 이미지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으면 이제 낼 때, 세금 많이 낼 내면 때는 되니까. 제대로 내면 된다. 네. 근데 그게 안 냈으니까 문제다라는 그렇죠. 점을 짚어주셨는데 박정환 대변인, 네. 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반부패 그 정책 협의회의 멤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어요. 대통령 아까 화면 보셨지만은 처음에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집권 초기부터 시작했던 적폐청산의 기조가 임기 끝까지 계속되는 거다. 두 번째는 검찰 내에 인적 쇄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대통령 아까도 화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바빠서 했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다가갈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임기 초부터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인사 후보자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은 떠나 있지만은 임종석 전 실장은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이라도 다 사연이 있는 거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적폐청산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적폐청산의 산 주역이 돼야 되는 검찰총장이 아무리 가벼운 문제라도 이렇게 세금 체납을 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단칙과 특권이라고 규정을 하는 상황에 예. 계속 이런 게 계속될 수 있는지 이게 동열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얘기했던 공정정의 평등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냥 지명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다음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생긴다면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체납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바빠서 혹은 기억나지 않아서 우리 사람이 했다면 그거는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